안녕하세요. IT와 디지털에 대해서 배워보는 IT 묻어가기 시간입니다. 네,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올해 초에 세운 계획들은 잘 실행해 가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이번 주에도 역시 어김없이 지난 시간 2008년 정리 그리고 올해 전망에 이어서 새로운 주제 오랜만에 들고 나오신 김정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주제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작년 말에는 정리한답시고 한 2번 그냥 네. 묻어갔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는 올해 전망을 얘기한답시고 또 한 번 묻어갔었죠. 오랜만에 이제 주제를 정하려니까 고민 좀 되셨나요? 고민 많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난해 방송 처음 할 때 악성 댓글이 좀 태클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주제로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김정철 씨가 그런 주제 선정 때문에 고민을 하셨다면 네. 제가 그 댓글 때문에 고민을 좀 했어요. 이제 예. 악플이건 선플이건 예. 일단 댓글이 많아야 되고 또 그중에 태클과 질문이 많으면 좋아요. 네, 그런 질문들이 많아야 이제 저희 묻어가기의 야심찬 첫 번째 코너, 댓글 관련 코너를 네. 완성시킬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망을 하면 요즘 전망 잘못하면 구속된다. 아, 네. 네, 김정철 씨 조심해라. 그런 댓글은 달려있는 걸 봤는데 아,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슈화를 안 시키기 위해서 좀 자제하신 게 아닌가. 이게 좀 왠지 가슴 아픈 시대상을 예. 좀 반영하는 예, 말씀이신데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 여러분들이 먼저 선수를 치신 거죠. 예, 이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댓글이나 네. 아니면 질문 같은 건 많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예. 네. 일단 이제 어찌 됐던 이번 예. 주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댓글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나요? 네, 댓글 코너는 오늘은 없고요. 짧아지네요. 네. 출연료도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다행입니다. 예. 네, 넷북도 아닌 것이, 스마트폰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PMP도 아니다. 2009년 이슈가 될 MI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오늘의 주제요.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 MID. 네, 오늘의 주제 MID인데요. 예. 이제 MID 하면 이게 미드라고도 읽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아니에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지난번 전망이나 이럴 때 예. 조금씩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미드라고 했을 때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건 농담이었고요. 그럴까요? 예, 정식 명칭은 MID가 맞습니다. 예. 이 약자, 그 뭐의 약자인지는 알아요. 예.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의 약자인데, 맞죠? 스펠링은 좀 예, 길어서 생략하고요. 예.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는데, 예. 정확한 뜻이 어떤 건가요? 제가 전망 얘기하면서 올해 MID가 많이 유행할 것이다, 많이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MID가 출시됐을 때 이번 시간에 저희가 MID 설명해 드린 걸 좀 떠올리시면 이게 MID다 하는 걸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MID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MID는 사실 원래 있던 규격은 아니고요. 인텔이 제안한 규격입니다. 그 MID라는 명칭 자체를 인텔이 제안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인텔 자신들이 만든 CPU인 아톰 프로세서, 아톰 CPU가 들어간 4인치에서 7인치 정도의 크기를 가진 인터넷 단말기를 MID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아톰 CPU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제 같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넷북하고 네. 그 MID가 CPU 자체는 같습니다. 아톰 네. CPU라는. 근데 이제 그 공정상에 네. 약간의 기능상의 차이와 공정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텔은 그 아톰 CPU를 만들 때 실버송과 다이아몬드 빌이라는 두 가지 공정으로 제작을 합니다. 넷북에 들어가는 건 다이아몬드 빌 공정을 거친 CPU가 들어가고요. 예. 그 실버송은 MID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CPU 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 다이아몬드 빌에 비해서 실버손이 크기도 작고 네. 전기도 조금 먹기 때문에 약간 그 기능도 떨어집니다. 성능도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MID는 네. 좀 복잡한 작업보다는 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넷북하고 비슷한 사양일 필요는 굳이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공정상의 차이가 있고 예. 또 소비 전력이나 이런 거는 훨씬 효율적이지만 예. 성능은
더 낫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뭐 넷북과 차이점을 말한다면 그 정도로 말할 수 예.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넷북은 그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예. 순서를 휴대폰, MID, 넷북 이렇게 적었어요. 예, 일단 예. 이게 크기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능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MID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PMP도 떠오르는데 예. PMP하고 비슷한 건가요? 일단 그 PMP와 MID가 가장 좀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PMP가 요즘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PMP와의 가장 큰 차이는 CPU 차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아톰 프로세서가 쓰이는 거고, 그게 미니 노트북용 CPU입니다. 예, 따라서 그 운영 체제를 네. 일반 한국산 PMP 같은 경우는 윈C라는 운영 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윈C.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좀 가벼운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MID는 그 넷북과 동일한 CPU, 비슷한 CPU를 썼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 미니 노트북이나 노트북에 쓸 수 있는 윈도우 XP나 비스타를 깔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일반적인 운영 그렇죠. 체제를. 예. 그래서 운영 체제의 차이가 가장 크죠. 예. 그래서 PMP는 윈C라는 운영 체제를 쓰는 경우가 많고, 네. 그 MID는 그 PMP와는 다르게 윈도우 XP나 윈도우 비스타, 또 뭐 윈도우 7 최근 출시한 윈도우 7도 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도 할 수가 있지만 그거 외에 더 복잡한 작업도 가능하고요. 네.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기존 한국 PMP들은 인터넷 뱅킹 같은 게 안 됐어요. 안 되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액티브엑스가 안 깔렸거든요. 그 PMP예요. 그렇죠. 근데 그 깔리는 제품도 일부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 PMP들은 은행 홈페이지가 접속이 불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MID는 윈도우 XP가 그대로 깔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불편이 없죠. 예. 은행 업무까지. 가능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PMP와 차이점, 제가 궁금했던 점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럼 MID의 성공 가능성. 네. 이제 올해 뭐 예전에 넷북이 성공했듯이 이렇게 MID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할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과거에 2005년쯤에 그 UMPC라는 그 컨셉이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의 MID와 컨셉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라는 근본 취지는 비슷하고 네. 삼성과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셋이서 규격을 제안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이유가 가격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100만 원 이상 하는 제품도 있었고요. 예, 그 가격은 너무 비싸고 네. 성능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뭐 그런 좀 사용상의 좀 모호한 컨셉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MID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그 비슷한 컨셉상의 모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대가 네. 만약에 30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가격이 낮춰진다면 네. 그러면 이 PMP를 굉장히 국내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 PMP 제품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MID가 장점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PMP는 그 자기가 쓰다가 전자사전을 버전을 추가하고 싶으면 펌웨어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자사전이 그 강화된 PMP를 다시 구입을 하거나 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내비게이션 버전을 또 구입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MID는 윈도우 XP나 운영체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바로 그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PMP 수요를 네.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기다. 가격대가 가장 관건이긴 한데 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뭐 2005년도에 UMPC 때나 예. 지금이나 예. 이제 보통 이런 IT 기기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에서 예. 가장 중요한, 가장은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가격이네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MID 시장 예. 뭐 이런 앞으로 성공 가능성 외에도 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MID가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유행하는
뭐 잠깐 나왔다가 파일럿 형식의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텔에서는 이 MID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 MID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아톰 CPU에서 그 실버손 계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2010년이 되면 그 무어스타운이라는 새로운 CPU가 탑재될 예정인데 예, 이 무어스타운은 그 아톰 CPU보다 더 작고 네. 그 다음에 성능은 더 훨씬 뛰어난 CPU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CPU가 탑재되면 상당히 MID가 뭐 더 작으면서 성능은 뛰어나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더 오래가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한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가 될 수가 있죠. 인터넷 단말기가.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체제도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가볍습니다. 굉장히 운영 체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이 윈도우 7이 MID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 접속해서 인터넷 업무를 할 때는 네. 전혀 손색이 없는 괜찮은 제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책상의 문제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KT 같은 경우에 와이브로를 좀 많이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네. 와이브로를 탑재를 해서 가격에서 뭐 보조금을 뭐 10만 원이라든지 20만 원을 지급을 해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춰주는 형식으로 그 마케팅적인 또 이런 발전 방향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뭐 그 시장이 올해 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급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예. 이런 발전 방향들이 뭐 이런 마케팅 수단이라던가 예. 그런 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성공 가능성도 같이 그렇죠. 달라질 것 예. 같네요. 예. 네, 그럼 이렇게 MID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면서도 이제 요점만 콕콕 집어서 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 이제 다음 코너 다알지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알지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노하우를 묻고 답하는 지식 공유 서비스입니다. 도돌이 제왕이신님께서 네. 질문해 주신 건데요. 모니터 관련 명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예. 뭐 OLED, LED, LCD 이런 것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가신다고 좀 네.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구분하죠? OLED 네. 뭐 저도 다 들어는 거예요. 네. 일단 LCD 모니터. 그 뭐 이런 모니터 거. 중에서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게 CRT랑 LCD 모니터를 많이 쓰시죠? 네, 일반적으로. 예. CRT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관 방식이고 LCD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작하고 그래서 뭐 TV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모니터로. 최근은 LCD가 대세고요. 요즘에 이제 노트북 중에 LED 조명을 쓴 노트북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그러면 LED와 LCD 모니터가 무슨 차이냐? 네. 예, LCD는 자체 발광을 못 합니다. 아, 예, LCD는 자체 발광을 못 하기 때문에 광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요. 그 빛을 비춰주는 게 일반 형광등을 쓰는 게 LCD 모니터고요. LED는 요즘 네. 이제 LED라고 해서 그 자체 발광 소자이긴 한데 네. 그게 이제 뭐 전력 소비도 적고 그다음 반영구적이고 그다음에 좀 얇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LED 조명으로 많이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그 형광등 대신에 LED 조명을 쓴 게 바로 LED 모니터죠. 예. LED 모니터. 예. 그리고 OLED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M OLED가 있고 PM OLED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예, 그 AM, PM이 뭐 능동형, 수동형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AM OLED 같은 게 요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많이 쓰이는데 네. 이 AM OLED 같은 경우는 이론상 그 자체에서 그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LCD처럼 형광등으로 비춰준다든지 LED 조명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 LED 하나하나에서 빛이 나오고 색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빛을 비춰줄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형화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끊기는 현상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뭐 대형화가 됐고 그런 끊기는 현상이라든지 화면 잔상 같은 걸 해결을 한다면 그 AM OLED 같은 경우는 시야각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반영구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소비도 적고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색 재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한 5년 후쯤에는 AMOLED가 전체 시장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일즈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여러 회를 거듭하다 보니까 정말 점점 설명이 네. 너무 좋아지셨고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판단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이니만큼 네. 예, 오늘도 좋은 설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민아의 IT 묻어가기 여기까지입니다. 네, MID 여태까지 많이 들어는 봤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좀 잘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올 한 해 또 좋은 일들 계속 펼쳐져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와 김정철 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